안녕하세요.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어 2월까지 술 없는 즐거운 인생 프로그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술 없는 즐거운 인생 프로그램은 알코올 중독을 이해하고 건강한 단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3가지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 고중센TV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둘, 알림이 뜨면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셋, 영상을 시청 후 댓글을 통해 소감을 작성해주세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연령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근데 증상이 어느 정도나 돼야 우울증으로 진단이 내려지는지 궁금한데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진단 기준 DSM-5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알려드린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최소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된다면 그 스스로 우울증임을 의심해보고 병의원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 리스트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에도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울증이 불면증 같은 또 다른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증상 중 하나가 수면의 이상입니다. 즉 우울증이 있으면 불면이나 과수면의 증상을 가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불면증이 또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심각한 내과적 질환, 즉 암이나 심폐질환, 만성적인 어떤 통증 등이 우울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어떤 병이든 다른 병으로 좀 발전하기 전에 조속히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울증 병원을 찾게 되면 우선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네. 우울증의 경우에는 다른 신체 질환처럼 그 진단을 혈액 검사나 영상의학적인 검사로 하는 것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의심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세한 면담과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울증 여부를 우선 진단받을 수 있고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 혈액 검사나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이제 병행하는 주된 이유는 그 신체 증상 여부를 확인을 해서 우울증의 원인이 좀 이게 정신적인 영역이 많은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기질적으로 어떤 특수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2차적으로 유발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바로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네. 그 우울증의 치료에는 상담을 통한 정신치료, 인지행동요법, 그 약물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은 심리적인 부분과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어울림을 갖는 것이 회복에 많은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 경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정신과 의사와 규칙적인 상담, 정신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제 기대하기 어렵거나 증상이 심각하여 빠른 개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 우울증이 어떤 원인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뇌에서 기질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학적인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약을 복용하시는 것에 이제 유독 그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고혈압이나 당뇨병에서도 약을 복용하면 이제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듯이 그 우울증에 대해서도 뇌 호르몬의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고 그런 약들은 대개는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물론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전문가에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 정신과 의사가 이제 찾아가면은
뭐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거나 이제 간섭을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이제 인지 왜곡이나 이제 그 어떤 절망적인 어떤 마음을 조금 이제 객관화해서 또 이제 우울증의 어떤 특징적인 사고 체계를 교정해서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게 하는데요. 네네. 또 우리가 사실 이 우울증이 이미 생물적으로 이 환자를 압도해 버렸는데 아. 너무 이제 정신치료에 치중하다 보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환자와 잘 상의해서 가늠해서 약물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하면은 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은 재발이 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네. 정도일까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80~90% 정도의 환자들이 재발을 하는데 평균 5~6회 정도 이제 재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대부분의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이 좋아져 버리면 네. 이제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중단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증가된 다음에 다음 어떤 에피소드가 오지 않게 예방만 잘 하면 이 또한 뭐 통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 것처럼 느껴져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우울증, 이제 완치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 수면은 우울증의 어떤 증상이기도 하고 네. 우울증을 이제 유발하는 이제 요인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어떤 적당한 대인 관계나 운동 없이 그 뇌의 균형을 유지해 가는 것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블루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코로나 우울 같은 경우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맞아요. 또 서로 불신하고 불안하고 또 분노하기 때문에 이 우울이 굉장히 이제 유발될 요인이 많은데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말이지 정서적인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소통하고 대화하고 네. 또 그 코로나 블루가 이제 그 접촉을 줄이라는 거지 활동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혼자 할 수 있는 또는 충분한 안전한 상태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울증은 우리에게 좀 보편적인 정신질환이 되었는데요. 자, 혼자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반드시 주위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올바르게 바르게 잘 극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하종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